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개그맨 박미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미선 씨를 참 좋아합니다. 개그 스타일이 됐건 특히나 이제 가정을 잘 지키신 거, 힘든 시기도 정말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키신 거, 그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박미선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박미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미선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치적인 발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박미선 씨가 중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예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미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자바오 총리를 꼽았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같이 울어줬던 거, 그렇게 뭔가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이 울어줬더라는 거, 거기서부터 통솔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봤다는 거죠. 도대체 박미선 씨는 그때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의 어떤 모습을 봤길래 저렇게까지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요? 해당 예능 프로그램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중국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스촨성 대지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죠. 근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원자바오 총리의 행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인사를 했던 저 장면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장면을 보면은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야, 저것도 정치적인 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중국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 폐쇄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중국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대동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본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100%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은 저만 좀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한국의 지금 언론들이 중앙일보입니다. 뭐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콕 잡고 눈물의 위로를 한다. 훈남 원자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도 대륙을 적신 원자바오 총리의 눈물이다, 계속 해가지고 원자바오 총리를 극찬하는데 바빴습니다. 이거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기사인지 아니면 무슨 찬양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무너진 집에서 부모를 잃고 혼자 우는 여자아이를 붙들고 달래는 원자바오 총리의 목소리도 울먹인다. 총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하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40대 여성은 구조대와 함께 총리가 나타나자 울음을 터뜨린다. 무슨 수필집이나 소설이 아니고요. 기사입니다, 기사. 어찌된 노릇인지 저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언론, 보수적인 언론들조차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를 극찬하고 칭송하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미선 씨 같은 분들이 저런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야, 진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원자바오 총리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부패 최고의 해법은 민주주의다. 야,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자바오 총리가 이례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죠.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장과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원자바오 총리의 민주주의는 중국식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바오 총리가 봤었을 때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네요. 사실상 중국식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서강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식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삼민주의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삼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요 세 가지를 이제 삼민주의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원이 정립을 했던 게 바로 삼민주의입니다. 중국 내에서 삼민주의라는 건 그냥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 삼민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반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삼민주의라고 하는 건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민생주의와 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주체가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라의 주체가 집단과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과거의 우리의 어떤 찬란한 역사, 과거의 우리의 민족의 찬란한 역사, 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된다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에 찌들어 있는 미국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민주주의, 사실상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게 원자바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칭송할 이유가 하등없는 것이에요. 자, 이야기를 듣던 신정환 씨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반대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티베트 사태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다치게 했던 사람이 원자바오 총리 아니냐. 정확한 지적인 거 아닙니까?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저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만약에 침략한 국가는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침략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게 민족주의의 결말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티베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중국에서 떼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티베트를 또 신속하게 평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폭력성을 감추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자바오 총리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친서민적인 모습. 이게 원자바오 총리의 모습입니다. 동아일보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 띄워주고 있었죠. 10년 넘은 잠바를 입고 다닌다. 꿰맨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동아일보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으로 친서민인 척하는 사람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그렇게 세속적인 거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위선적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원자바오 총리는 예외였을까요? 뉴욕타임즈가 다음같이 보도를 했었죠. 원자바오 중국 총리 일가 재산이 27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가자마자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뉴욕타임즈 웹사이트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었죠. 박미선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간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저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감성에 빠져가지고 누구 정치를 좋아한다, 누가 마음에 든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무를 묻혀도 전염이 되는 것이고 조미료만 뿌려도 전염이 되는 것이고 후추 한 알 크기만 몸에 들어와도 전염이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10년 전쯤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는 몇 살이었나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저는 박미선 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몇 살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 지금은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라도 박미선 씨가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박미선 씨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자기의 생각이 어땠는지 과거의 그 발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